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266페이지입니다. 목차 9번 있죠.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 나고, 괄호 1번 수익은 기대치, 괄호 2번 위험의 측정. 잠시 보류하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68페이지예요. 네모 4번 평균 분산법과 포트폴리오. 목차 1번 평균 분산법인데요. 얘는 설명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책을 보면 쉽게 들어와요. 자, 평균 분산법입니다. 자, 평균 분산법인데요. 평균은 수익입니다. 다음에 분산은 위험이에요. 그러면 일반 통계학에서요, 수익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기대값입니다. 수익은 기대값으로 측정합니다. 기대값. 자, 위험은요,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시면서 평균 수익 기대값 한 묶음이 되고요. 같은 묶음이 되고. 다음에 위험 분산 표준 편차 한 묶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투자한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만약 A에 투자하면 예상 수익은 10%가 되고요. 위험은 3%입니다. B에 투자하면 예상 수익은 10%가 되고요. 위험은 5%다. 자, 어려운 예가 아니죠. 그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이 똑같네요. 수익이 똑같잖아요. 그럼 답이 나왔죠. 수익이 똑같으면 여러분들은 위험이 큰 쪽, 작은 쪽, 어느 쪽을 투자한다? 작은 쪽이죠.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바로 A를 선택한다. 얘가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법은 위험과 수익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이 동일하면 돼. 그러니까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작은 쪽. 말 바꿔볼게요.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쪽, 낮은 쪽? 수익이 높은 쪽. 공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공부했으니까 교재 봅니다. 268페이지. 괄호 1번 평균 분산법 지배원리. 똑같은 말 지배원리죠. 지배원리. 자, 그러면 얘는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번만 보자. 3번 보게 되면 평균 분산법은 두 줄 밑줄 하세요. 동일한 수익이면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하고 동일한 위험이면 수익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원리 밑줄. 다 공부했잖아요. 다시 앞 페이지 보세요. 266페이지. 266페이지. 자, 너무 전부 다 알려가지 마시고, 그럼 이제 요거 따라왔죠? 어려운 거 없었잖아요. 요 원래 알았으니까 다시. 결국 수익은 뭘로 측정한다? 기대값으로. 위험은 표준 편차로.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따라서 괄호 1번 수익은 자, 기대값으로, 기대치. 그럼 괄호 2번요. 위험은 뭘로 측정하지? 표준 편차. 그래서 아래쪽 읽으면 표준 편차 단어가 나오거든요. 수익은 기대값, 위험은 표준 편차.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설명이 많은데 이 설명까지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평균 분산법 공부했고요. 다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69페이지. 목차 2번 포트폴리오. 여기서 웬만하면 한 문제가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강의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하게 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그 옛말에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얘가 뭐죠? 분산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한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분산 투자. 그럼 우리 시험은요,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목차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271페이지. 그리고 3번이 있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요거 아시면 되고요. 한 장 넘어가요. 그리고 4번 상관계수. 요거 알아야 되고.
상관계수.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또 가로 4번에 있죠. 효율적 프론티어와 지배원리. 요 세 가지만 아시면 공부 끝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다음에 상관계수,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 얘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걸 다 섞어서 우리 시험은 종합 문제가 잘 나오거든. 그래서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 한번 다시 원래 페이지 보세요. 271페이지죠.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인데 그러면 설명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요 강의 노트 프린트 보시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책을 보면 편하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강의 노트 프린트 보세요. 3번 포트폴리오. 그리고 1번 자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괄호 1번. 총위험 이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다. 첫 번째, 체계적 위험은 동그라미 1번 되어 있죠. 얘는 누구나 피할 수 괄호 되어 있죠. 바로 없는,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반대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자, 피할 수 괄호 뭐지? 있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이다. 얘는요 나올 게 뻔합니다. 바꿔서 물어. 바꿔서. 대상 함정이 없어요.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만 찾으시면 돼. 두 번째. 자,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은 괄호되어 있죠. 얘는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요즘 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형편없잖아. 뭐 때문에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났지만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있고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예상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시장의 흐름은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메모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단어 두 개만 떠올린다면, 이제 기억나시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래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줄여서 위험률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요때 요 위험. 얘는요, 모든 위험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르치더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 위험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르칩니다. 이러면 공부 다 한 겁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있으면요, 비체계적 위험인데 얘는요, 시장의 흐름이 아니고요. 얘는요, 개별 상황, 개별 특성입니다. 개별 상황 또는 개별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게 되면요, 만약 어느 회사가 총파업을 해요. 그럼 그 회사 주식을 산다, 안 산다? 안 사잖아요. 이건 전부 다 뭐지? 개별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분규가 심해. 총파업을 해. 그런 사건이 생기면 얘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회사 또는 부동산의 개별성은요, 판단이 용이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개별 특성입니다.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피하지? 분산 투자. 고루고루 분산 투자. 따라서 세 번째, 바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이거 빈출입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목적은요, 자, 체계적을 줄이는 것이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예, 비체계적 위험. 얘를 줄이는 것이다. 아주 잘 나와요.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바로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틀린 말이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바꿔서 물으면 틀린 말이죠. 바꿔서. 예. 결론적으로 피할 수 있다, 없다. 요 포인트는요, 무조건 좌우. 좌우. 바꿔서만 물어, 바꿔서만. 바뀐 단어만 안 속으면 얘는 딱 끝난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두 가지 내용들은 항상 바꿔서 묻는 단어만 조심하자. 바뀐 단어. 자, 교재 봅니다. 교재 봐요. 271페이지. 괄호 1번. 체계적 위험은 동그라미 1번이면 3번 있죠. 1번. 첫 줄. 체계적 위험이란 밑줄 아세요? 경기 변동,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율 변동 밑줄. 또 밑줄 아세요? 시장의 전반적인 힘 밑줄. 시장 상황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내려가요. 2번은요. 체계적 위험은 첫 줄 끝에 보시면 피할 수 없는 위험 밑줄.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요. 3번요. 3번. 한 줄 밑줄 아세요?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고 할 때 위험은 시장의 체계적 힘을 의미 밑줄. 나왔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죠. 이때 위험은 어떤 위험? 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괄호 2번요. 비체계적 위험은 동그라미 1번. 비체계적이란 밑줄 아세요? 개별 투자의 특성 밑줄. 개별 특성입니다. 이는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고요. 3번 내려가요. 3번. 3번은 뭐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되면 밑줄 압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 밑줄. 얘가 바로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 얘가 바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첫 줄 괄호 4번 상관계수. 얘도요, 한 번 들으면 쉽게 와닿습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상관계수. 자, 얘는요 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책을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설명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괄호 2번에 있죠. 상관계수. 자, 그러면 상관계수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는 자,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라고 나옵니다. 결론부터 본다면요. 상관계수는 그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가지고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을 가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만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서 플러스가 뭡니까? 마이너스가 뭡니까? 얘만 따라오시면 공부 다 끝난 겁니다. 이때 플러스는요,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 동일 방향입니다. 동일한 방향입니다. 마이너스는요,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방향. 또는 반대 방향, 다른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공장을 짓는데요. 어떤 공장, 우산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 우산과 비옷을 같이 만들자. 우산과 비옷
만드는 공장입니다. 얘는요, 우산을 만들고 양산을 만들죠. 자, 그러면 자, 우산과 비옷을 만드는데 이 공장은 그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요, 우산 많이 팔리잖아요. 비옷도 많이 팔리잖아. 무슨 방향? 같이 움직이는 동일 방향. 그러면 그의 수입은 엄청납니다. 따블입니다. 다음에 비가 안 와요. 가뭄이 있어요. 그러면 우산 안 팔리지. 비옷도 안 팔리지. 큰일 났네요. 손해도 따버린다. 뚝 떨어집니다. 엄청 손해가 큽니다. 그 다음에 지독한 가뭄이 와요. 큰일 났습니다. 우산 하나도 안 팔려. 비옷도 안 팔려. 난리 났습니다. 수익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이 공장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비 올 때는 좋은데 안 와버리면 박살납니다. 한마디로 극과 극이죠. 도 아니면 모가 됩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좋지가 않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주식 투자를 지기도 여러 개 분산 투자하는데 건설주, 현대건설, SK건설, 건설주만 다 사게 되면 똑같이 움직이잖아. 그런 투자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같이 움직이니까. 다음에 우산과 양산을 만듭니다. 어느 한 해 비가 많이 오면요, 당연히 우산 많이 팔리잖아요. 대신에 양산은 안 팔리겠지. 저렇게 되면 우산 많이 파니까 서로 상기시키니까 그래도 수익은 나잖아요. 대신에 크게 먹지는 못해. 이건 아니지만 수익은 납니다. 다음에 가뭄이세요. 가뭄이 지게 되면 양산 많이 팔리잖아요. 대신에 우산은 적게 팔려. 또 합쳐보니까 양산 많이 파니까 여전히 수익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지독한 가뭄이 오게 되면 역시 양산 많이 팔려. 우선은 안 팔려. 그래도 양산 많이 파니까 여전히 수익은 나더라. 얼마나 합리적이고 안정적입니까?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분산투자, 이 사업으로 바람직하다. 서로 수익률이 무슨 방향? 다른 방향. 다르게 움직입니다. 결론 났습니다. 앞으로 상관계수만 나왔다면 수익률을 이기는 방향인데 상관계수는요, 동일 방향이 좋은 거다, 다른 방향이 좋은 거다? 다른 방향. 반복합니다. 다른 방향은요, 상관계수 값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은 거죠. 그러니까 네모되어 있지. 네모되어 있죠. 결론. 메꾸자. 낮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상관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다시 상관계수가 동일한 방향, 다른 방향 둘 중에 뭐가 더 좋다고 했어요? 무슨 방향? 다른 방향이죠. 우리 시험은 동일 방향, 다른 방향 이 말이 전혀 안 나와. 안 나와요. 어떻게 묻느냐? 그래서 괄호되어 있지. 시험은 얘를 묻거든, 출제원들이. 네. 그래서 동일한 방향은 다른 말로 유사한 방향. 이런 단어로 출제가 돼요. 유사한 방향. 같은 말이잖아. 다음에 다른 방향은 상이한 방향. 상이한 방향. 반복합니다. 상관계수는요, 유사한 게 좋아요, 상이한 게 좋아요? 상이한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하면 틀린 말입니다. 낮을수록, 상이할수록 다른 방향입니다. 마지막. 자, 다시 전체를 보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상관계수는요,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자,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요거 뭔지 아시겠죠?
얘는 가장 나쁜 경우고 플러스 1. 마이너스는요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이때 플러스 1이 뭘 말하느냐, 마이너스 1이 뭘 말하느냐, 그거 메모되어 있죠. 강의 노트, 그죠? 그래서 얘는 가장 나쁘겠잖아. 가장 나쁘기 때문에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 되면요 분산 투자해도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 분산 투자 효과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요 말입니다. 다음에 얘는 가장 좋은 거잖아. 마이너스는요. 가장 좋은 건데 결국 자 이렇게 분산 투자하게 되면 항상 분산 투자의 목적은요 얘를 줄이는 거잖아요. 비체계적. 그래서 얘는요 뭘 말하지? 비체계적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어요.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이러면 공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시험을 이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묻는 거예요. 교재 확인, 교재 봅니다. 교재 보세요. 272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그러면 3번 보세요. 3번. 그럼 3번 보게 되면 상관계수는 자산의 수익률 변동이 있다는 다른 자산의 밑줄 하세요. 수익률의 변동 정도 밑줄. 수익률의 변동 정도가 다른 말로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수익률 방향. 4번 내려가요. 첫 줄.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값을 갖는데 기억번, 리언번 두 개 묶어주고 디귿번, 리얼번 두 개 묶어주고 그럼 공부 끝났습니다. 자, 기억님 묶었죠. 기억번. 밑줄 하세요. 상관계수가 양 플러스인 경우 밑줄. 이때는 자산 간에 또 밑줄 하세요. 수익률 방향이 유사한 방향이죠. 함으로 또 밑줄입니다. 위험 분산 효과는 작다. 분산 효과는 작다. 니은번. 만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 동안이 극단적으로 가장 나쁜 경우잖아요. 1이면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위험 분산 효과가 없어서 밑줄. 위험 분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디귿번, 리얼번 묶었죠. 디귿번. 상관계수가 음인 경우 밑줄. 마이너스 되면요. 첫 줄 끝에 보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 밑줄. 다른 방향이죠. 두 번째 줄. 이때는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밑줄. 좋습니다. 리얼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동그라미. 1이면요.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든대요. 다음에 미연번은요.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분산 투자로 인한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 효과는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효과는 유리하다. 크다. 그래서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 걸어 4번요. 효율적 프론티어. 얘는요. 되게 복잡합니다. 설명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보니까 맨 밑에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이 그림을 잘 따라와야 돼요. 그림을. 밑에 보니까 이 그림을 잘 따라오자. 그러면 책을 보게 되면 그 설명이 많지만은요. 다시 여러분들은 프린트 보시면서 강의 노트 보시면서 설명만 잘 따라오면 책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수월합니다.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보게 되면 왼쪽에 여백이 좀 많이 비었잖아요. 여백이 비어 있죠. 거기다가 자, 여기 그림만 좀 그려주면 돼요. 어려운 그림은 아닌데요. 그림 하나만 그려주면 돼요. 요것만 그려주자. 여백에다가. 자, 세로축은 수익입니다. 가로축은 위험이에요. 자, 제가요, 파란 선을 껐습니다. 수평선.
자, 이거 보시면서 이 수평선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수익이 동일합니까? 위험이 동일합니까? 그럼 이거 보시면서 여기다가 10%만 넣어주면 돼요. 무슨 말이죠? 수익이 10% 똑같잖아. 되시겠죠? 따라서 이 수평선은요, 뭐가 동일해? 수익이 동일하다. 다음에 동일한 수익인데 10%. 이때 A점이 있어요. B점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얘가 위험이잖아요. 위험. 그러면 A점은요, 위험이 작지. 3%. B는 위험이 크지. 네, 위험이 5%. 그림 따라오셨죠? 그럼 수익이 똑같은데 A는 위험이 작고 B는 위험이 크다. 여러분 A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해요? 예. A를 선택한다. 누구나 A, B 중에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A를 선택한다. 얘가 바로 이거예요.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A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법? 평균분산법입니다. 다시 제가요. 자, 이렇게 수직선을 껐다. 수직선. 얘는 수익이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3% 똑같잖아. 동일한 위험입니다. 근데 A점이 있고 C점이 있어요. 위험이 똑같은데 A점은 수익이 10%고요. C점은 수익이 5%라. 이때는 A를 선택한다. C를 선택한다. 당연히 A를 선택한다. 어려운 그림 아니죠? 반복합니다. 수익이 똑같으면 사람들은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고 위험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A를 누구나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 A가 뭘 말한다? 요거 평균 분산 원리, 평균 지배 원리. 자, 그러면요, 이때 요 A점이 뭔지 아시겠죠? 얘가 바로 지배 원리, 평균분산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A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요 좌표상이야, 계속 좌표상이야. 그러면요, 이 A와 같은 점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거든요. A와 같은 점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아집니다. 네. 계속 그림 확대하면요, 이런 점들이 전부 다 계속 무수히 많아지거든요. 이걸 전부 다 연결하자. 똑같이 이제 얘도 이렇게 꺼주고 이렇게 꺼주면 다 똑같은 내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A와 같은 점들을 전부 다 이어주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자, 오른쪽에 되어 있죠. 얘가 바로 효율적 전선입니다. 따라서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은요, 동일한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쪽,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쪽, A와 같은 점을 전부 다 연결한 곡선이다. 따라서 자, 강의노트 메모되어 있죠. 첫 번째, 평균 분산법을 화살표 모두 연결한 곡선이다. 두 번째, 얘가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이죠. 강요토 네모되어 있죠. 네? 네모되어 있죠. 네모. 뭐라고 쓴다? 무슨 모양? 우상향. 우상향. 그러면 우상향은 자, 강요토 보게 되면 땡땡 되어 있죠. 얘가 뭐냐?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또 높아지더라. 비례관계를 말해요. 자, 보세요. 얘가 우상향이면, 예. 가로가 커지면 세로도 커지겠네.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얘가 바로 위험이 되고요.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더라. 예. 따라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무슨 모양? 우상향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얘가 빈출입니다. 평균 분사법은 모두 연결한 곡선이 바로 무엇이다? 효율적 전선이다.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 보고 확인합니다. 책을 보세요. 자, 책을 보시면요, 273페이지. 걸어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지별리. 이거잖아요. 이제 얘가 나오는데.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설명이 많잖아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밑줄 하세요. 네 번째 줄.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점의 연결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로 한다. 밑줄. 이때 지별리가 뭡니까? 여기. 지별리가 뭐? 평균 분사법입니다. 따라서 평균 분사한 지별을 모두 연결한 곡선이 바로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가 돼요. 일단 설명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첫 줄, 동그라미 2번. 2번도 설명이 많잖아요. 설명은 이제 지금 칠판 그림만 따라오시면 돼요. 다 풀어쓴 거거든요. 그러면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자, 리얼번, 리얼번. 동그라미 리얼번 보게 되면 밑줄 하세요. 첫 줄. 효율적 전선은 위로 볼록하며 우상향한다. 밑줄. 나왔죠? 우상향. 우상향은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도 높아진대요. 바로 5번 내랍니다. 바로 5번 보게 되면요, 무차별 곡선과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지금부터 무차별 곡선입니다. 교재 보기 전에 다시 프린트 보시면서 설명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효율적 전선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얘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얘가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 얘는 말이 많이 어려워요. 자, 어려운데 강의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있죠. 무차별 곡선은 첫 번째, 두 재화를 섞어요. 두 개의 재화를 배합하죠. 두 재화를 섞었을 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점들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연결한 곡선입니다. 설명은 잠시 고려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자, 칠판 그림 보니까 얘는요, 우상향, 우하향. 무슨 뭐야? 우상향이죠. 그런데 얘는요, 그래프를 잘 보게 되면 이것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강의도터 보게 되면 우상향인데 어떻게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얘가 뭘 가리킵니까? 하게 되면요, 얘가 바로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이다 또는 위험 혐오형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결론부터 봤는데요, 이렇게 그냥 지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얘가 뭘 말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얘만 잘 따라오세요. 얘만. 요즘은 길거리 가다 보면 포장마차가 보기 드물어요. 호떡을 굽더라, 오뎅을 팔더라. 제가 좀 오래전인데, 제가 부산에서 강의할 적에는 부산 서면에 한복판입니다. 부산은 서울보다 훨씬 더 리어카가 많더라고요. 포장마차가. 그래서 서면 네거리예요. 한복판에 학원이 있는데 딱 나오자마자 리어카가 있는데, 이 리어카는 뭘 파느냐? 부산 오뎅요. 맛있어요. 호떡도 팔아요. 뿐만 아니고 떡볶이도 팔고 순대도 팔고 맛있는 거 다 팔아요. 꽤 오래전이니까 요즘은 뭐 개당 뭐 비싼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오래됐으니까 1,000원에 3개 하더라. 좀 오래됐죠. 1,000원에 3개.
저는 항상 여기서 먹을 때 호떡하고 오뎅만 먹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예. 호떡하고 오뎅이요. 그래서 얘는 호떡이다. 얘는 오뎅이다. 호떡과 오뎅 몇 개 제와? 2개 제와. 2개 제와. 자, 1,000원에 3개라면 2,000원이면 몇 개 먹어? 2,000원에 6개죠. 2,000원이면 몇 개를 먹는다? 6개를 먹어요.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호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이어볼까요? 6과 6을. 얘가 얼마짜리? 2,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러면 확인합니다. 2,000원 갖고 6개를 먹는데 호떡을 3개 먹으면 오뎅을 몇 개 먹어요? 3개. 6개 맞잖아. 호떡을 4개 먹으면 오뎅을 몇 개 먹지? 2개 먹죠. 호떡을 5개 먹으면 오뎅을 몇 개 먹어? 1개 먹어. 만약 호떡만 먹게 되면 몇 개 먹지? 6개. 그래, 전부 다 얘가 다 이은 것이 뭡니까? 얘가 바로 2,000 주고 먹을 수 있는 선을 다 연결했잖아요. 얘가 바로 모차르 곡선입니다. 모차르 곡선. 한번 볼까요? 호떡과 오뎅을 섞었을 때, 배합이 있잖아요. 섞었을 때. 그러면 동일 만족은 뭡니까? 2,000원에 몇 개 먹어? 6개 먹어. 맞죠? 이걸 다 연결한 곡선입니다. 얘가 바로 모차르 곡선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얘는요. 3, 3을 이어버리면 1,000원짜리 모차르 곡선. 되시겠죠? 예. 그러면 다시 모차르 곡선은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프가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하향. 자, 일반 경제학은요. 일반 경제학은 모차르 곡선이 얘가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2,000원 갖고 호떡을 많이 먹으면 오뎅을 적게 먹지. 호떡을 적게 먹으면 오뎅을 많이 먹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얘가 모차르 곡선입니다. 무슨 모양? 우하향. 그런데 2번 보게 되면 이 그래프는요. 우상향되어 있네. 아래로 볼록한 거. 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은요. 이 그래프가 원칙과 비하니까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이 그래프는요. 이제 우리가 아는 이 모차르라고 하는 그림이 예외가 돼, 예외. 그럼 얘를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모차르는요. 요거잖아. 2,000원짜리.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모차르 곡선이 이렇게 움직인대. 이렇게 움직인대. 이렇게 움직인대. 얘가 우상향. 예외잖아요. 자, 요 그림 보시면서 어렵게 보시지 말고 제가요 입을 아 벌리고 있어. 입을 아 벌리고 있잖아요. 뭐 보고 입 벌리고 있다? 호떡 보고 입 벌리고 있지. 그러니까 요 그림 뭐냐면요. 이렇게 쏠려버리면 입을 아 벌리고 있잖아. 호떡 보고. 이 사람은요 호떡만 좋아하고 오뎅은 등 돌렸잖아. 오뎅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한쪽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좋아하지? 호떡만 좋아하고 오뎅은 싫어. 등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뭘 말하지? 호떡 선호형, 오뎅 회피형. 따라오셨죠? 다시 얘는 뭘 말하지? 뭐만 좋아한다? 아, 그랬지. 오뎅만 좋아하죠. 얘는 오뎅만 먹을 줄 알고 호떡은 먹을 줄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호떡 회피형이지. 이 사람은 아마 당뇨가 심각한 걸 겁니다. 당근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은 원칙이다, 예외다, 뭐 하나만 좋아하거든. 그럼 답이 나왔네요. 얘는요, 뭐만 좋아한다? 수익만 좋아하지. 뭘 싫어한다? 위험을 싫어하지. 그래서 무슨 형? 위험 회피형이다. 따라오셨죠? 예. 여기까지가 뭐죠?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책 보고 확인합니다. 책.
자, 책을 보시면 274페이지 괄호 5번입니다. 무차별 곡선과 최적 포트폴리오인데요. 1번 보게 되면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밑줄하세요. 동일한 만족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적어드렸죠. 두 번째 줄도 밑줄하세요. 위험 회피형, 위험 혐오형의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곡선 밑줄. 설명 다 들었습니다. 자, 3번요, 3번. 3번 내려가서 3번은요, 첫 줄 끝에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굵은 문장이 있죠. 요거 밑줄 하세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된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의 접점에서 자, 접점 동그라미.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결정입니다. 재판 봅니다. 얘가 뭡니까? 효율적 전선. 얘가 뭐죠? 무차별 곡선. 얘들이 만나는 접점이죠. 요거. 접점. 얘가 바로 가장 좋은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따라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어떤 접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가장 최적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접점이 아니라 시판봅니다. 접점이잖아요. 접점이 아니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요, 없고, 얘가 뒤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무차별하고 효율전선은 만나는 점이 없잖아요. 이건 최적이 아니야. 의미가 없어요. 얘가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얘가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때는 접점이 아니고 서로 교차하지. 이렇게 교차하는 것도 틀립니다. 어떨 때? 접할 때 접점. 따라서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점이 돼 자꾸 교차하는 점 틀린 말입니다.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되는데. 자, 이상으로 포트폴리오 설명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산 포트폴리오는요, 지금 공부가 세 가지. 첫 번째,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두 번째, 상관계수. 세 번째, 최적의 포트폴리오. 두 개 곡선의 접점에서 최적이 정해지는데요. 여기까지. 자, 추가적으로 다음 차트 봅니다. 교재 보시면. 자, 교재 보시면요. 자, 포트폴리오 끝났고요. 277페이지. 제2절. 자, 투자 분석을 위한 기초. 자, 277페이지부터 한 장 넘어갑니다. 두 장, 석 장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요 석 장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재무회계입니다. 화폐 시간제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 설명 1시간 드렸거든요. 그래, 시간제 가치는요, 한 번 들으니까 여러분들 다 따라오셨죠? 포인트는. 그래서 얘는 한 번 들었으니까 3월 달에는 얘를 설명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3월 달 가게 되면요, 포트폴리오 설명을 안 하고, 포트폴리오 대신에 뭐죠? 화폐 시간제 가치. 얘를 설명할 거예요. 얘도 1시간 설명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알적에 확실히 여러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포트폴리오. 예. 3, 4월 달에는 화폐 시간 가치. 합치면 딱 진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는 3월달, 4월달에 보도록 하고, 한번 들으면 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84페이지, 제3절 투자 분석 기법을 보도록 합니다. 쉬겠습니다.